상황.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동행이라는 소설을 처음 때 동행을 발상했을 때 제가 참 그때 막 신났거든요. 동행 함께 간다. 동행이라는 제목이 하나 떠올랄 때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지금 뭐 노래 우리는 한국의 최성수라는 가수가 동행이라는 노래도 있고 뭐 내가 동행이라는 거 쓴 뒤에 내가 쓰기 전에는 동행이라는 제목은 시도 없고 아무도 내가 처음 쓰고 그다음에 뭐 인철호 작가라든가 뭐 최일남 작가라든가 또 뭐 요새 무슨 작가 동행이라는 소설 많이 썼어요. 근데 내가 그거 먼저 같이 쓴 소설인데 뒤에 작가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동행. 얼마나 좋으면 동행을 자꾸 쓸까요? 그걸 내가 판권을 한번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3년에 내가 동행이라는 그 말의 뉘앙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 낱말 하나 동행. 우리말에서는 동행한다. 이 동행이라는 말이 갖는 게 참 좋더라고요. 썼는데 그럼 동행할 때 누구랑 동행할 것인가? 남녀가 애인 사이에 이렇게 걸어가는 동행. 참 아름답고 좋죠. 이런 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이런 소설에서 이런 내용은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럼 아들과 아버지 그것도 남들이 다 한 얘기야. 아들과 아버지 걸어가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걸어가는 뭐 이런 것 이것도 그렇고 그럼 부부가 걸어가는 거 뭐 그건 또 더 우습고 그러면 걸어가되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게 착안이 이제 그런 거죠.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 걸어가는 거지만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있을 거다. 이럴 때 그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뭘까? 살인을 막 저지른 사람과 살인을 한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경찰, 형사하고 둘이 걸어가는데 그게 또 밤이었다. 이게 밤에 눈이 이렇게 쌓인 산길을 가는데 산길을 두 사람이 걸어가는 상황을 생각하려니까 살인자하고 형사밖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안 돼요. 살인자는 이제 도망치니까 잡으러 가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둘이 가면서 이제 형사라는 걸 밝히지 않고 가다가 나중에 형사가 이제 이 사람이 살인자라는 걸 알고 자기 아버지 무덤에 가서 자살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이제 죽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담배를 오늘 죽겠다는 사람을 통해서 담배를 꺼내주면서 눈 속에서 이거 하루에 거기 열 몇 가피가 들었으니까 꼭 하루에 한 가지씩만 피우시오. 이제 죽겠다는 사람한테 하루에 한 가지씩 피우시오라고서 이제 걸어가니까 그 주인공이 죽겠다는 주인공이 이제 뭐라고요? 하루에 한 가지씩 피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눈 속에서 어떻게 웃었다 그럴 때 제가 그 웃음소리를 허허 웃었다 그럴까 히 웃을까 고민하다가 에라 이건 나도 어떤 이 상황에서는 어떤 웃음이 될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거기다가 히읗 이것만 표현해 놓은 거죠. 히읗 쓰는 거예요. 그 63년에 지금 아이들이 지금 채팅 언어라든가 이모티콘에 쓰는 그 언어를 내가 그때 처음 쓴 겁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나는 그걸 히읗을 내 소설은 지금도 꼭 나옵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니까 어느 출판사에서 내 소설을 교정보다가 어떤 히히도 있고 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꼭 히읗만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출판사에서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저 교정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여기 히읗인데 이거 그래서 아니 그건 나 원래 그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이 애들이나 쓰는 거예요. 나 그 애들 때 쓴 거거든요. 대학생 때 애들 때 썼는데 그때 그 쓰는 신명이 괜찮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리소리를 피읍으로 한 피리소리를 갖다 피읍으로 한다든가 또 뻐꾸기 울음소 있죠. 뻐꾸기가 이제 우리가 굳어졌죠. 뻐꾸기는 뻐꾹뻐꾹 운다. 뻐꾸기 울음소리를 저는 시골에 많이 다니니까 산을 다니다 보니까 뻐꾸기가 정말 뻐꾸기일까? 그럼 옛날부터 뻐꾸고 그랬어. 내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 어떤 그 뻐꾹 그럴 때 그게 유성화돼가지고 아주 약하더라고요. 뻐꾸기가 아니라 웍국 들리더라고. 웍국 들리는 웍국 한번 웍국이라고 들린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계속 지금 나는 뻐꾸기 소리는 웍국이에요. 웍국으로 들립니다. 그럼 내 소설은 전부 웍국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건 내 소설이만이 갖는 그 의성어죠. 웍국이라는 것. 이게 내 소설에는 의성의 태도를 그렇게 굉장히 내가 이제 많이 싫어. 그게 쓰는 즐거움이라 해야죠. 그럴 때 이제 그 시옷을 쓴 거라든가
또 의성의태를 쓴 것들, 또 어떤 음상, 우리 한국어에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부사 계통입니다만, 부사 의성의태를 만들 때만 이런 겁니다만, 음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썼을 때, 양성모음과 양성모음 쓸 때, 음성과 양성 썼을 때, 음성모음을 쓴 말들과 양성모음을 쓴 이런 것들이 참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가슴이 콩닥콩닥. 근데 국어사전에 원래 쿵덕쿵덕입니다. 쿵덕쿵덕. 그러죠. 쿵덕쿵덕. 음성으로 써요. 콩닥콩닥도 있어요. 콩닥콩닥. 쿵덕쿵닥과 콩닥콩닥은 다르죠. 이거를 만약 작가가 콩닥콩닥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슴이 더 작고 여자고 아기고 더 연약하고 이렇게 뛰는 이런 그 뉘앙스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음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쿵덕쿵덕 뜰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가 그를 떠나간 지 소식이 없다. 소식이 없다. 소식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소식이 강감하다. 소식이 강감하다. 강감하다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소식이 없다는 뜻이죠. 소식이 강감하다. 소식이 깜깜하다. 깜깜하다. 강감하다보다는 깜깜하다가 더 그런 거죠. 아주 소식이 캄캄이야. 소식 캄캄이야. 캄캄. 기역, 쌍기역, 키읔을 쓸 때, 이 격음화 시킬 때, 점점 경음에서 격음으로 바뀌어갈 때, 이거는 그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가들은 자기 모국어를 가지고 그 모국어를, 특히 그 모국어의 맛을 활용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거와 또 자기 새로운 어떤 생각 속에서 신명을 낸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게 번역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제 처리할 것인가, 이 고민.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벌써 한 단계를 벌써 얻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그냥 소설을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의 차이도 굉장하겠죠. 근데 이걸 뭐 소설 써봤다 그래서 뭐 소설을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이제 그 한국 문학이면 한국 문학에 대해서, 한국 소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뭐 사조 같은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김유정 소설이 이제 불어로 이제 영어로 번역되는데, 그 동백꽃이라는 제목인데, 그 까멜리아스라고 해서 까멜리아라고 해서 저 남쪽에 피는 동백꽃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빨간 상록교목이라 그래. 항상 그게 이 피가 파랗고 떨어지지 않고 두껍고 장미같이 빨간 피는 이 인제 여기 동백꽃 안 핍니다. 추워서 안 돼요. 춘천도 안 됩니다. 서울도 안 됩니다. 대전도 안 됩니다. 대구 정도도 안 됩니다. 더 해안가 내려가야만 바닷가에 봄에 빨갛게 피는 동백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김유정의 동백꽃, 이 소설이 아주 교과서에도 계속 실어내려서 유명한데, 이 동백꽃 그 당시에 30년대 나온 책이나 40년대 50년대 나온 동백꽃이라고 책이 나온 거 보면 그림이 전부 저짝에 동백꽃이 되어 있거든요. 저짝에 동백꽃이 되어 있어요. 빨간 동백꽃이 표지에 그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김유정의 동백꽃을 강원도나 충청도나 황해도나 이 중부지방 살면서, 한국에 오면서 그 두 개의 동백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 문화라는 게. 원래 동백꽃은 저 남쪽의 동백꽃이 학명이 동백꽃입니다. 까멜리아인데요. 김유정의 동백꽃은 김유정이 살던 70 몇 년 전에는 서울, 강원도 춘천 출신이지만 서울가 살이지만 저 남쪽 해안가, 그때 여행 갈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동백꽃이 빨갛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지만은 동백꽃 인터넷도 없으니까 들어가서 볼 수 없었어. 동백꽃 몰랐을 겁니다. 빨간 동백꽃 그랬죠. 근데 자기는 춘천에 와보니까
뭐 서울도 많지만 산에 보니까 동백꽃이 사람들이 와 동백꽃 폈다 뭐 동백기름 뭐 동백인데 노랗단 말이죠. 김유정 이상했을 거야.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 2번 나옵니다. 그 소설에 노란 동백꽃이라고 나옵니다. 노란 동백꽃이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출판하는 사람들이 그걸 읽어봤으면요, 노란 동백꽃.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아주 십몇 년, 한 20년부터 계속 강조, 춘천에 오는 사람 얘기를 했더니 어느 출판사에 걸려 와가지고 김유정 소설을 만화로 또 만들어서 그랬는데 동백꽃을 했는데 노란 동백꽃이라고 거기 써 있으니까 또 뭐냐면 색깔이 빨간 게 아니라 노란 동백꽃, 저 남쪽에 노란 동백꽃을 그려놨더라고요. 또 이게 무식의 소치죠. 이게 잘못되는 거죠. 출판사 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거죠. 그리고 김유정의 동백꽃은 노란 동백꽃이라고 쓰고서는 김유정이 그 소설 끝에다가 총각과 그 점순이하고 둘이 이제 동백꽃이 향기가 있는데 서로 끌어안고 쓰러지는데 아주 아찔하죠. 그 아찔한 기분이 느끼는 그 향기 때문에 알싸하고 향기탄, 알싸하다 향기탄 두 낱말을 씁니다. 알싸하다 향기탄. 알싸하다라는 건 약간 매음하다는 거죠. 향긋도 아니고 향깃하다. 뭐 향긋하다를 갖다 향깃하다라고 썼죠. 그 묘미가 대단한 거죠. 그럴 때 이 동백꽃을 이제 알게 되면 뭐냐면 김유정의 동백꽃은 저 남쪽의 동백꽃이 아니라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2절에 보면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는 서울 어떤 총각한테 시골 처녀가 바람 맞은 거예요. 온다 그래서 안 오거든요. 뭐 사랑하고 뭐 또 올게 그래서 안 오고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의 심령을 이제 동백꽃 저 소양강